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깨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것저것 걱정이 밀려오시나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나이가 들수록 짐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60대가 넘어서도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짐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 있겠... 제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75살이신데 정말 밝게 사세요.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시고 친구분들 만나서 웃고 떠들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분도 우리처럼 무거운 얼굴로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 온다고 서러워하시고 돈이 부족할까봐 불안해하시고 매일 한숨만 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냐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나쁜 것들을 버렸어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쁜 것을 버렸다니 대체 뭘 버리셨다는 걸까요?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에 쌓아뒀던 기대들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자식한테 가졌던 기대, 돈에 대한 집착, 남들 눈치 보던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니까 삶이 가벼워지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겁게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구나. 필요 없는 걸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힘든 거구나.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갈 때 가방에 짐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습니까? 무겁고 불편하고 걷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만 챙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버려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평생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라 익숙해서 짐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우리 삶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억지로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체념하고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자는 겁니다. 마치 봄맞이 대청소를 하듯이 마음속 청소를 한번 해보는 거죠. 먼지 쌓인 물건들을 치우고 나면 집이 훨씬 넓어 보이는 것처럼 마음의 짐을 덜어내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제 친구 한 분은 70이 넘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60살까지는 남 보려고 살았고 70까지는 자식 보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정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식이 되려고, 훌륭한 부모가 되려고, 괜찮은 남편이나 아내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나는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무겁게 살 것인가, 가볍게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선택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은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도 충분합니다. 내일 또 하나 내려놓고 모레 또 하나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어깨가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은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런데 더 낯선 건 바로 그 표정입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제 친구 하나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자꾸 한숨만 나올까? 그 친구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먹고 사는데 큰 문제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다 잘 크고 배우자도 건강합니다. 그런데도 매일 무언가에 짓눌린 것처럼 삽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글쎄, 뭐가 문제인지 나도 모르겠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무거운 이유는 명확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것들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명절 때도 안 와. 그러시면서 한참을 한숨 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젊었을 때 시부모님께 자주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말문이 막히시더군요. 사실은 당신도 바빠서 자주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이 안 오는 게 서운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자식들한테 바라고 있다는 거죠. 자식들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속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전화 몇 번 했나? 지난달에 몇 번 왔나? 그러면서 다른 집 자식들이랑 비교합니다. 옆집 자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던데 우리 애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꾸 섭섭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계산. 자식은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키운 건데 왜 대가를 바라게 됐을까요?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혼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자주 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 돈 걱정일 겁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축한 돈도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도 아껴 마시고 버스비 아껴보겠다고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돈이 많은 사람도 똑같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통장에 몇 적이 있어도 이걸로 부족하면 어떡하지? 걱정합니다. 결국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인 겁니다. 얼마가 있으면 충분할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충분함이란 건 금액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니까요. 지난주에 마트에서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던 사람입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은 지금 건강염려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음식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저 음식도 위험할 것 같고 텔레비전에서 암 예방에 좋다는 음식 나오면 그것만 먹고 나쁘다는 음식 나오면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군요. 오히려 옆집 할아버지가 더 건강해 보입니다. 그분은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막걸리도 한 잔씩 하시고 떡볶이도 사 드십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비슷한데 표정은 천지 차이입니다. 무엇이 더 나은 삶일까요? 100살까지 사는데 매일 불안하게 사는 것과 80까지 사는데 즐겁게 사는 것. 저는 후자가 낫다고 봅니다. 어제 시장에 갔다가 재미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생선을 고르시는데 주인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군요. 이거 얼마예요? 너무 비싸네. 좀 깎아줘요. 그러면서도 결국 사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던 다른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예전엔 저랬는데 이제는 그냥 사. 얼마나 더 먹겠다고 그래.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 동안 먹을 생선값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체면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는데 가기 싫다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래서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드십니다. 그게 과연 자존심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고집일까요? 도움이 필요하면 받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직장 선배한테. 이제는 우리가 도움받을 차례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지난달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친구가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더군요. 우리 때는 말이야.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현재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옛날 이야기만 30분 넘게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표정을 보니까 다들 지루해하는 게 보였어요. 과거는 추억할 수는 있어도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살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시절, 건강하던 시절, 돈 잘 벌던 시절, 그때만 생각하면서 지금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그때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걱정이 있었고 그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단지 세월이 지나니까 좋았던 것만 기억에 남는 겁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까? 옷장을 열어보면 입지도 않는 옷들이 가득합니다. 서랍을 열어보면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언젠가 쓸 거야. 버리기 아까워. 이런 생각으로 계속 쌓아둡니다.
그런데 솔직히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안 쓴 물건을 앞으로 쓸 일은 없습니다.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먼지만 쌓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나중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나면 자식들이 이 모든 걸 정리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 이거 다 어떻게 해? 자식들이 며칠씩 시간 내서 우리 짐을 치워야 합니다. 그게 자식 사랑일까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니까 손자가 짜증을 냅니다. 할머니, 저번에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못 물어봅니다. 혼자서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포기합니다. 나는 늙어서 안 돼. 정말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요즘 복지관 가면 70, 80 넘은 분들도 스마트폰 잘 쓰십니다. 처음엔 다 어려웠지만 배우니까 되더랍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뇌에도 좋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 손자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사진도 보고 영상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습니다. 세상이 넓어집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메뉴로 아침을 먹고 똑같은 코스로 산책을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친구가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하면 거절합니다. 나는 저녁 일찍 먹어야 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친구와의 시간이 중요한가요? 규칙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규칙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늦게 자도 되고 가끔은 끼니를 건너뛰어도 됩니다. 완벽한 규칙보다 유연한 삶이 더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비운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울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괜찮으면 그게 행복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어제 일을 후회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1년 후를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오늘을 놓칩니다. 지금 이 밥이 맛있는지, 지금 이 날씨가 좋은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소중한지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선물입니다.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면 압니다. 그걸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웃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으세요?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날씨 안 좋은 날도 나가시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비 오는 것도 구경이고 눈 오는 것도 구경이지. 집에만 있으면 뭐가 재미있겠어? 그분은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십니다. 길에 핀 꽃 한 송이, 아침 햇살, 지나가는 강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데 가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빵 하나 사 먹는 것,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 베란다에 앉아서 햇볕 쬐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좋은 하루가 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내일 모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무겁게 살 것인가, 가볍게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다쳐서 살 것인가, 열려서 살 것인가. 이건 전적으로 우리 선택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씩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전화 오면 고맙고 안 오면 바쁘겠거니 이해하는 겁니다. 내일은 돈 아껴 보려던 마음을 내려놓고 커피 한 잔 사 드세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모레는 체면 내려놓고 편한 옷 입고 나가보세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구나. 늙는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주름진 얼굴도, 굽은 허리도, 느린 걸음도. 이 모든 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늙은 나를, 부족한 나를, 완벽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인정해야 남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힘든 시절을 견뎌냈고, 자식을 키워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가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것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